네, 안녕하세요. 용우입니다. 자, 한국정보통신의 주가가 어제만 해도 뭐 26% 상승을 했는데, 오늘 이제 10%에서 한 8%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주가가 이렇게 좀 이제 급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7,000원대에서부터 16,000원 돌파하면서 한 2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애플페이에 대해서는 좀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 ATTN도 그렇고요. ATTN도 그렇고. 자, 근데 이제 제가 결국 말씀드리는 것은 애플페이가 이제 한국에서 서비스가 될지 안 될지, 네, 요 부분은 현재로서는 이제 알 수가 없으나, 근데 이제 이게 된다고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정보통신이 사업에 참여를 한다고 해서 어떤 그 회사의 이익이나 펀더멘털이 갑자기 뭐 2배, 3배 증가할 것인가? 매출이 현재 이제 한 5천억 정도 규모이고 점점 우상향을 하는 좀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이제 튼실한 그런 기업이죠. 이 이슈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이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이슈로 완전히 테마주처럼 이제 급등주가 되어 버렸지만은 실적은 굉장히 이제 그 매출은 우상향을 하고 있었고 영업이익은 조금 이제 좀 줄었어요. 300억대에서 200억대로 줄었지만은 그래도 건강한 편의 그런 이제 중소형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테마주로 올라타면서 이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주가의 상승이 어떤 그런 펀더멘탈적인 그런 밸류 계산을 다시 해서 나온 그런 게 아니라 테마주로서 급등주로서 올라버린 거기 때문에 수급이 작용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주가는 수급이 올리는 거지만은 이 기업의 성장성 그리고 산업 섹터의 이 성장성 이런 거를 좀 보고 어떤 밸류를 측정해서 향후 2023년, 2024년 이렇게 좀 이제 분석을 하면서 주가가 서서히 반영된 게 아니라 뭐 단 며칠 몇 주 만에 주가가 뭐 상한가 가고 뭐 슉슉슉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가 다소 이제 테마주로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고 한국정보통신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포털에서 검색을 하더라도 이 뉴스를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급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의 영향이다. 요 애플페이 서비스 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 한국정보통신은 뭐 밸류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순수하게 테마 급등주로서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야 한다. 그게 좀 이제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주가 수준은 이제 저점 대비 단기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이렇게 한 절반 정도의 그런 수준은 12,000원대고 현재는 0.236 정도 구간. 그러니까 아직 한 4분의 1 지점까지 저점 대비 고점에 한 4분의 1 지점까지밖에 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아직까지도 굉장히 고가권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번 상승이 나오기 전을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면요. 보시면 저점 대비해서 고점으로 물론 상승 한 번이지만은 어디까지 깨고 다시 올라갔느냐면은 이 0.618 요 피보나치 0.618 깨고 대략적으로 한 4분의 3 지점 4분의 3 지점을 그 구간 정도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한번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가 이제 절반이고 이등분선 취소하면은 정확하게 4분의 3 지점에서 반등을 했네요. 4분의 1, 4분의 4분의 3 요렇게 그러니까 하락을 크게 시키고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승이 커졌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이제 상승은 일단 1차 상승은 끝났고 다시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같은 맥락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만 원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전저점 8,000원대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애플페이 이슈가 나오기 이전의 주가를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시장에서 현재 물론 이 구간이 저평가 구간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시장이 회복되면서 서서히 회복된 게 아니라 테마주로서 편승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테마 자체가 무언가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이제 그냥 주목도를 잃으면은 이 상승분은 그대로 반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사실 이제 애플페이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된다 할지언정 확정이 되는 순간 어떤 그런 재료 소멸료도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주가가 오른 지금은 이래저래 모두 불리한 입장이다 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고가권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면서 이제 좀 이제 엑시스를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제가 지금 단편적으로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기술적 분석을 했을 뿐이고, 뭐 수급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어제 나온 거래대금이 2천억 가까이 터지면서 신규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뭐 사람마다 견해는 다양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조금 이제 그 힘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이제 저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설명은 간단하게 해드렸지만은 저의 큰 관점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제 신규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유 물량도 오히려 축소를 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한국정보통신은 현재 테마 급등주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눈길이 테마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저도 이제 이해합니다만은 좀 이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주식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